그러게 자, 돌았으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죠. 우리 기억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억. 네, 여러분들이 기억에 대해서 자 하루, 이틀, 아까 3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루 지나면 64%를 까먹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틀 지나면 82%. 예. 3일 지나면 5%가 남는데요. 아유 정상이네 진짜. 그러니까 5% 남는 것도 그 천재에 5% 남으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뭘 얘기해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뭐라 그래? 항상 하는 말이 예. 그 예습 복습 열심히 해라. 근데 사실 예습 안 해도 돼요. 예습하면 교만해지더라고 애들이 지가 안다고. 복습해서 그래서 요거를 64%를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날 복습을 해요. 근데 복습 한 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고등학교 공부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보세요. 국어 잘 안 나오네.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여기 이제 보통 하루에 한 50분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50분 수업 동안 다 중요한 얘기만 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한 25분밖에 안 해요. 중요한 얘기는. 예, 선생님들은 중요한 얘기. 저도 오늘 중요한 얘기 25분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다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분 돼요. 30분 남으면 이게 합치면은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이 1시간 반짜리를 내가 매 필기를 잘 하면 요거 복습하는데 30분 걸려요. 한 번 복습했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또 한 번 복습해. 그럼 한 이거는 15분이면 해요.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요. 5분이면 끝나요. 진짜 빨리. 한 과목 전체를. 근데 왜 자기 전에 하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꿈에서 공부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꿈 꾸면서 공부해 보신 분. 한두 번은 해봤어요. 네,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얘기해요. 지금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왜 꿈에서 공부하는지 아세요? 뇌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뇌도 같이 자죠. 잔다고 봐야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걸 뇌사라 그래요. 뇌는 절대 안 잡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도 뇌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뇌는 움직여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게 뇌가 정리하는 시간에 오시네. 저 모시러 가셨나 보다. 뇌가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꿈에 귀신 보면 전설의 고향 보고 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정리해야 되니까. 얘가 기억을 줬는데 이 기억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저분해도요. 뇌는 깔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런데 정리하는 거 좋게 정리하고 싶죠? 그러면 자기 직전에 공부를 해. 그럼 얘가 한 번 또 공부를 해요. 네,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이제 서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부 꿈을 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직전에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뇌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잊어먹지 않죠. 그러면 지나가면 얘가 64%에서 3번 반복했으니까 어때요? 얘가 기억력이 다시 살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80%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했던 거 뭐예요? 되게 짧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그러니까 천재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재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얘야 읽고 써라. 근데 저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제 그래서 한 번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갖고 학교 선생님이 딱 해준 거를 그대로 딱 이렇게 집에서 복습하고 또 복습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체육대회가 생겨요. 체육대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한 주 지나가면은 까먹잖아요. 근데 저는 복습했으니까 이제 그 생물 여자 선생님인데 얘들아 지난번에 우리 심장에 대해서 배웠지. 자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심실 배웠지? 얘들아.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해. 이놈들 봐라. 이거 다 그릴 줄 아는 사람 손 들어서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 그림까지 있거든요. 나와. 그래서 제가 그날 선생님이 농담한 것까지 그래서 뭐
연애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서 그 농락가 제가 그대로 하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 천재다. 애들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뭐야? 이게 제가 자 단기 기억으로 들어온 거, 단기 기억 들어온 거를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장기 기억화 시켜버린 거예요. 장기 기억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해마라 그러죠. 해마 속에 쏙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기억하고 몸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와플을 정말 맛있게 우리 유집사님이 구웠어요. 유집사님이 만약 이걸 반복하지 않았다면 이 맛은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너무 멀어. 예, 그렇죠. 몸이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수라는 거예요. 와플 맛있다니까. 예. 지금 와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의 게 아니라 내 거. 그래서 뭐라 하냐면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걸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펜 좀 강대에서 펜이고요. 공부를 이렇게 공부는 자기화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도둑질이죠. 근데 남의 지식을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공부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내 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까 기억 얘기해서 한번 기억에 대해서 뇌의 구조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는 거 하나 좀 탓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제 뭐예요? 이거 필요 없이 이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지난 일기 때 천자문만 했죠. 네. 근데 누가 논어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제가 성경도 잘 모르는 게 이렇게 논어 책을 샀어요. 어머, 예. 기구자야 돼. 예,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 책이 정말 이게 한 40년 된 책이래요. 근데 새로 만들어 왔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은 여러분들은 사라 소리는 안 합니다. 제가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논어가 뭐냐? 도대체 논어가 뭔데 사람들이 논어랄까? 그리고 논어를 쓴 사람은 누구냐? 공자. 사실 공자가 쓴 건 아니고 공자가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자가 누군지 알고 싶죠? 여러분 공자 아세요? 공자? 공자. 공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쵸. 네. 공자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예, 여러분 우리 4대 성인 중에 공자는 기억하죠? 뭐 예수, 석가, 공자 한 명이 누구예요? 왜 4대 성인이지? 소크라테스래요. 소크라테스 소크라는 학자인데 하여튼 3대 성인이구나. 그죠? 3대 마호멧 이렇게 4대 성인인데 우리가 성인이라고 공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인문,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인문으로 뭘 하냐면 오늘 이 논어가 뭔지 그리고 공자의 일생이 뭔지를 먼저 이렇게 오늘은 좀 재미있게 오늘은 여러분 막 숙제도 없고 막 쓰는 것도 없고 편하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구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이제 앞에는 이제 광고였고 정식으로 자 이제 우리가 예법을 중요시하는 서당이니까 학생 훈장 저는 그래도 학생 훈장 이름을 제 이름을 발표드려야죠. 저는 지금부터 목사가 아닙니다. 예, 훈장입니다. 훈장. 그것도 배우는 훈장이라 저는 그래서 학생 훈장이라고 합니다. 학생 훈장. 예, 학생으로서 배우는 사람 훈장. 우리는 학생을 되게 무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학생이죠. 예, 일생을 뭐예요? 배우며 산다. 그게 학생이에요. 학생 훈장 예, 김동기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박수 치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는 거 다시 한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일기 때 다 오셨고 우리 한 분이신데 우리 예, 어머님을 모시고 올해 죄송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곧자에 들었어요. 와,
90, 딱 90이에요? 네네. 자, 오늘 90세 드신 어르신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노인. 망구. 망구가 뭔지 아세요? 누가 자꾸 너무 많아 닦아먹었으면 그래도 자,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번 그래서 일부러 조금 굵은 걸로 크게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인물 연기 오늘 공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뒤로 가셔야 될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자, 공자부터 보겠습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맹자, 공자, 순자, 그래서 뭐 맹자가라사대, 순자가라사대 막 이렇게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회개? 반성했어요. 우리가 어떤 뭐 맹자가라사대 이런 자자, 이런 자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분은 공씨죠. 이제 성이 공씨인데 원래 이름은 구자예요. 공구예요. 공구. 이게 뭐냐면 언덕 구자인데 머리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멍이 났다 그래서 구멍이 났다라고 그래서 공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자가 뭐냐면 여러분 순자 많이 들어봤죠? 노자, 맹자, 공자 이 자가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냥 우리는 그냥 아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 그래서 뭐예요? 맹자왈 이러면 맹자 선생님 가라사대 맹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네. 그래서 자자는 여기서 자자는 선생의 스승 선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들자 아들이네 이게 아니에요. 애가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논어에서도 이제 공자왈 하기 시습지하고 불력여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데인 거예요. 자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 이렇게 되죠. 공자는 기원전 551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태어났어요. 오늘날 산동선 곡부지방 노나라 작은 마을 추읍에 태어났다. 자 노나라에서 태어났대요. 자 노나라. 자 여기 거기 지도 보세요. 지도에 보면 어디 있냐면 곡부가 여기 있어. 곡부 여기 곡부에 여기 곡부 보이죠? 작게 곡부 거기서 태어났어요.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때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 10년 뒤고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전이고 뭐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밑에 파란색만 보면 돼 우리는. 공자의 이름은 구다. 공자의 이름 머리 아까 공구라 그랬죠? 예, 공구 이게 언덕구자예요. 예, 그래서 머리가 우리 보통 머리 이렇죠. 근데 여기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모자 쓰기는 좋겠네. 그죠? 예, 언덕처럼. 그래서 이게 편편하게 돼서 공구. 그래서 머리 구자예요. 근데 이 공자가 태어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공자가. 자, 한번 3페이지 볼까요? 공자가 태어날 때 그의 집안은 불우했다. 더구나 3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예. 그러면 공자의 엄마가 10대, 뭐 10대 후반이겠죠. 우리를 치면 뭐 16세, 뭐 17세. 이때 공자를 낳아요. 근데 공자의 그때 아버지가 몇 살이냐? 60대. 그러니까 뭐예요? 몇 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이 있어요. 공자가 어렸을 때 제기를 가지고 노는 거 좋아했대. 제기. 여러분 제기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그 기구 있죠. 제상에 들어간 그걸 가지고 놀았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공자가 그래서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지고 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가 이제 뭐 제사를 지낸 사당이었거나 그 근처가 아니면 무덤 근처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공자가 자랐는데 중국에서는 남편이 죽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부인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편 무덤 옆에다가 각방 쓰게 하죠. 따로 이렇게 옆에다가 묘를 쓰죠. 근데 중국에는 그 묘를 파고 같이 묻어버려요. 합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장을 하는데 정실 부인만 합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자의 엄마처럼 뭐 첩 이런 표현을 좀 두 번째 부인은 그래서 이 장례식에도 못 가요. 자기 남편이 죽어도 두 번째 부인은 왜냐면 그 무덤을 알잖아요. 그 무덤을 이 장자들이 안 알려줘요. 왜? 우리 엄마가 가서 같이 묻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묻히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자의 엄마는 남편한테 같이 묻히지 못하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 없는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저기서 치른대. 길거리에서 치른대요.
원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묘소가 있지만 노상에서 장례를 치는데 왜 그랬냐면 혹시나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안 알려주니까 거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아버지 무덤을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야 너네 아버지 무덤 저기 있어 라고 알려줄까 하고 길거리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매우 그 가난하고 외롭게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공자의 이제 그 신분사회니까 계급이 이제 선비 계급인데 선비들은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선비 계급은 벼슬을 하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벼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3페이지 볼까요 밑에서. 그래서 공자는 18살에 가부가 된 어머니를 모시느라 여러 비천한 일을 해야만 했고 공부도 15세가 되어서 시작할 수 있었다.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공자는 배우는 데 있어서만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과 자부심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야 공부할 때 공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야 공부 어떻게 해? 열심히 하라 그래요. 열심히. 열심히 뭐예요? 이게 뜨거운 가슴으로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다음부터 할 학기 시습지가 뭐냐면 야 배우고 즐기는데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것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공자의 생애 2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그 곡부가 어딘지 큰 지도 나오죠. 우리나라 바로 옆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설도 있대요. 공자가 신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한대요. 4페이지. 그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녔고 자기처럼 배우고 묻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심하였다. 그는 그 당시 공자가 공부한 것은 아마 역사, 경전, 문학, 예악, 그러니까 이제 뭐죠? 예법과 음악도 배웠대요. 산수, 수학이죠. 글쓰기, 활쏘기, 말몰기 등이었다. 공자는 일장 스승의 지도 없이 여러 인물들에게 두루 배웠으며 나중에 주나라 가서 노자, 여러분 이제 노자 좀 많이 들어봤죠? 노자, 무의자연. 노자의 사상은 뭐냐면 자연에서 배우라 이런 노자입니다. 노자에 가서도 배웠고 예로에 대해 묻게 됐다. 이렇게 해서 공자는 20대에 벌써 당시 노나라에서 무시 못할 인물이 되었으며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 공자는 22세 나이로 이미 높은 학식을 인정받고 이름을 얻었다. 그의 성의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그는 능력에 적절한 패백. 이 패백이 여러분 패백 해보셨죠? 패백. 네. 예, 패백의 뜻이 뭐냐? 패백의 뜻이 이겁니다. 비단패, 그 다음에 재물패, 그 다음에 뭐죠? 백은 또 재물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백이에요. 그러니까 패백은 뭐냐면 패백은 비단을 상징하지만 돈과 재물을 상징해요. 돈과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 돈과 재물을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월사급이에요. 월사급.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가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함과 동시에 가르치기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먹고 살기 그 학생들에게 뭘 받았다? 그게 패백이래요. 패백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패백할 때 뭐 해요? 절할 때 절하고 나서 뭘 줘요? 돈 주죠. 그게 이제 돈이란 데 패백이라고 하는 것이 돈, 물질. 그래서 물질로 축복하는 걸 패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패백. 그래서 우리가 패백한다는 건 이제 꼭 그 뭐죠? 시어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이 뭘 주세요? 대충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돈 줘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패백이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패백을 받았대요. 패백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뭘 받아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색 보면 4페이지 공자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젊은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남을 가르치는 데 보낸 직업적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같이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함께 나눌 게 있어요. 이제 오늘 학위 시습지와 좀 동일한데 우리 논어 제1편이 학위 시습지인데 학위 시습지 분력이 오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배우고 또 공부하는 게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또 좋은 친구가 오니 이 또한 뭐 반갑지 아니한가 그 좋은 친구가 왜 오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놀러 왔어요? 아니죠? 예, 공부. 근데 그게 즐겁고 유익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가 뭐예요? 공부. 한자로 공부가 뭐예요? 공부. 이게 공부예요. 예. 이 장인 공자죠. 예. 그리고 뭐예요? 지아비 부자. 그죠? 그 남자 부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는 기술을 배우려고 옆에서 이렇게 서서 기술자를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옆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의 기술을 보면서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생도 뭐예요? 선생. 먼저 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고 했을 때 지금은 공부가 뭐냐면 인포메이션, 지식으로 갔는데 진짜 공부는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공부는 지혜.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머릿속에 뭔가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이제 2, 3, 5, 6, 3, 5, 15 이거는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일당을 1시간에 시간당 얼마고 얼마 받았지 이건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아, 이게 삶 속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양력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공자의 공부는 바로 지혜인데 그래서 공자하면 가장 우리 교과서, 우리 중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 이건 거예요. 수기예요. 수기. 수기침. 수기가 뭐냐면 닦는다. 몸을. 그러니까 몸을 닦는다. 이게 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 하는 것도 모두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수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닦는다라는 게 뭐예요? 수양한다는 거예요. 수양.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인격과 덕성과 성품을 수양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고생이에요. 고생. 고생해보면 알아요. 근데 고생해서 배우는 거는 이게 잘못되면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런데 100% 잘못되지 않은 길로 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안 되겠다. 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자의 뒤를 따라서 수기치.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수기치는 이거예요. 자기 몸을 닦아야 자기가 덕성이 있어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정치 지도자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자기 집안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집안을 돌본 후에야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기치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욕심이 되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서당하니까 가서 뭔가 하나의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 제가 기대하는 거 그거예요.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마음이 치유를 얻어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몇몇 학생들을 이 독서라는 것을 매개를 가지고 책을 매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공부가 아니라 토론이에요. 같이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그 아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쁜 자리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는 거 뭐냐면 이게 우리 자신을 지금 다스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욕심 또 근심 또 걱정 또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여기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첫 출발이 뭐냐? 공자가 항상 얘기해. 인은 뭐죠? 사람이 둘 있어요. 사람이 둘 있는데 사람과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요 사이에 공자는 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지만 도대체 인이 뭐냐? 인을 한자로 인인데 두 사람 사이가 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아래 있으니까 뭐 계급이네. 예, 맞아요. 사람들은 다 계급을 지어요. 그러나 계급이 아니라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안에서 덕이라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뭘 만들 수 있어요? 덕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덕을 조금 우리말로 할게. 다 한자니까 덕을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배려와 이해와 사랑인 거예요. 예,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우리는 이제 오늘 첫 시간이지만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막 얘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있어야 된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공부하는 게 뭐냐면 나를 먼저 아는 거야.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뭔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엄청 해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여기도 내가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아냐. 또 공자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알 수 있겠는가. 그 뭐 말장난이죠. 그러나 그게 공자의 정직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공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자들한테 사실은 다 알려주고 다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나를 아는 거예요. 자,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누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예요? 자, 소크라테스 서양의 철학자가 한 말이라 하고 공자가 한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유명해야죠. 예,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게 뭐라 그래요? 그걸 겸양. 예, 겸양. 그 자기를 알아 남에게 대한 걸 뭐라 그래요? 겸손. 네. 자기를 아는 걸 겸양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말고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지도 말고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싸움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죠. 지피지기면 뭐라 그래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양동면을 한 바퀴 쓱 돌면서 이제 와플을 좀 나눠 드시라고 돌면서 파출소를 갔어요. 파출소는 저에게 방앗간이에요. 가다 보면 오라 그래요. 빨리 오라고. 와플 구운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플 냄새 맡고 여기 되게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무 중이에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서다 하는데 안 가보실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그 한 직원을 제가 되게 존경해요. 저보다 한 달 어리거든요. 한 달 어려요. 그래서 친구 겸 이렇게 하는데 손재주 너무 뛰어나고 그런데 제가 왜 존경하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친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면 정말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경찰관이라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이제 본인이 열심히 손재주가 좋아요. 소장님이 칭찬하더라고요. 극찬하더라고요. 상목수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 교회에 고기 구워 먹을 뭐죠 이렇게 평상을 빨리 만드시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거면 좋아요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이미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이제 됐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기 되게 편해요. 자기한테 정직하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거기까지 보지 않아요. 그거 이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게 겸양인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알아야 그 다음에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상대가 보여요. 네. 자기를 모르면 상대를 볼 때 포장을 하게 돼요. 안경을 낀단 말이에요. 색안경을. 응? 그러니까 색안경을 딱 끼는 순간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검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여요.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포장하면은 어떻게 해요? 높은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세상을 바라볼 때 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예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 힘. 그 사람 누군가 권력을 줬어요. 뭐 판사, 검사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판사인데 그 권력이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권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국민이 줬죠. 그럼 이걸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인 양 생각해갖고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판사,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자, 여러분들이 부모죠, 부모. 부모가 때로는 자녀를 잘 보살피지만 이게 뭐가 되냐면 권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거.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히 모르면 내가 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를 애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 이 학원도 가, 너 저 학원도 가, 너 이것도 해, 너 이것도 해.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러죠. 천재 같아. 예, 다 천재 같고, 예. 자,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을까요? 놀고 왔을까요? 공부하고 왔죠. 근데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공부해야지. 공부해. 엄마, 그러면은 엄마는 일감 가지고 집에서 일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뭐예요? 부모의 눈으로서 공부가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도 뭐예요? 뭐로 보이는 걸? 자기 자신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우리의 삶으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삶으로. 영어에도 언더스탠드가 있어요.
언더스탠드 뜻이 뭐냐면 이해하다예요. 언더 아래, 스탠드 서보다. 저 사람 아래에 서봐. 그 사람에 서봐. 여러분 다른 사람의 편에서 서보면 자기가 보여요. 예, 그걸 이제 자기 객관화 시킨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에서 나를 보면 내가 보이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이쪽에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자꾸 보다 보면 그 한쪽 면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테이프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테이프 보면 요것만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고, 그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그 사람이 전부를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사람이 그게 단 줄 알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원래 그래란 말 폭력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아이가 몸이 연약해요. 육체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숙이에요. 숙이.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 사람은 저런 환경과 상황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까 뭐라 했죠? 이해하고 배려와 이해가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배려와 이해한다니까 내가 뭔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배려하는 거야. 이 말이 내가 뭔가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뭔가 준다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게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배려했잖아. 이렇게. 그건 뭐예요? 배려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그게 뭐예요? 배려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으로 가보는. 근데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몸이 닦이지 않았어요. 수기가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닦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정직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지혜, 즉 인을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입입니다. 입. 네. 입. 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인과 더불어 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말아야 돼. 침묵해야 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공자가 공부했다고 하니까 막 공자가 막 철학, 문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자기를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왜 공부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 되기 위해서요. 네. 왜 이렇게 열심히 공자왈 맹자왈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 학문을 계속 수양하고 닦는가? 옛날 사람들은 100%가 그거예요. 뭐죠? 자기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시험 이거 시험 보냐고. 과거 시험 본다고. 여러분 이거 시험 볼까요? 시험 보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거 어디 써먹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이 되는 거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몸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공자는 어떻게 했는가? 맹자는 어떻게 했는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여기 지식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첫 출발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자꾸 지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을 내 삶으로, 내 인생에서 서당에서 배웠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서당을 왜 계속 반복해서 배웠는지 아시죠? 계속 같이 독서 계속했어요. 그게 몸에 익히도록. 여러분 이게 암기를 잘하니까 야 너 암기를 잘하는구나, 너 천재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암기를 시켰냐면은 그 온몸에 습관화 시키려고. 온몸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서 뭐요? 나라에는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는 효도를 해야 되고 친구에는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내 입에 계속 하면서 뭐요? 내가 어떤 행동을 딱 하면 뭐죠? 친구에게는 예를벌 지켜야 되고 나라에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불충하구나. 그래서 뭐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죠.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5페이지 아까 5페이지는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것이 5페이지, 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그다음 7페이지 공자와 그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다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야 이런 인재들이 나타나요. 자, 공자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이순신 장군이 된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왜 이순신 장군 될게요? 네, 일본 놈들 때는 그래요. 일본 놈들이 안 쳐들어왔어 봐. 이순신 장군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어요. 네, 위기 때 뭐가 나오는, 위기 때 영웅이 나온다 그랬죠. 자, 공자 그 시대. 기원전 5, 6세기 춘추시대. 춘추시대는요 이런 거 주나라, 그 당시에 주나라고 있는데 주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제후들, 그러니까 뭐요? 군사를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 막 싸워요. 그걸 춘추시대래. 자, 제후들의 패권 다툼. 일본에 이걸 뭐냐면 막부시대라. 일본에는 이제 속된 말로 군인들이 막 서로 싸우는 시대. 그래서 군인들이 막 싸우다가 그 힘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우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막부 시대,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 같은 그런 이제 시대를 춘추 시대라. 춘추 시대. 여러 제후들이 막 일어나 서로 싸우는 거 춘추 시대라 그래. 중국은 12개 제후국, 12개나 이제 갈라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후 7페이지입니다. 제후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후국 안에서도 내란이 빈번히 일어났다. 제후들이 행사하던 권력이 점차 힘센 대부가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던 때였다. 공자는 이런 시대에 설면서 자 이제 볼게요. 파란색. 국제적인 전쟁과 무정부적 혼란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뭐예요?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국가, 믿을 수 있는 군사,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없었어요. 이에 붓을 들어 임금의 시한 난신들과 아주 임금을 죽인 그런 역적들과 아버지를 살해한 적자들의 무도한 하극상 행위를 역사에 기록해 당시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춘추. 이게 이제 역사서인데 공자가 쓴 역사서예요. 공자는 논어를 쓰지 않았어요. 논어는 제자들 썼고 그래서 공자가 쓰는 것이 바로 춘추예요. 춘추. 이게 공자가 쓴 역사서예요. 이거 왜 썼다고요? 응?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그래서 뭐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한 사회를 어떻게 한다는 걸 바로 잡아보겠다. 또 거기에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 뭐예요? 기준. 춘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춘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삶의, 인생의 그 당시에 뭐예요? 기준, 패러다임이라 기준.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질서, 예의 이런 거에 기준이 되는 걸 이걸 춘추라고. 춘추. 우리가 춘추까지 공부할 리는 없죠. 춘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공자 원래 송나라 출신입니다. 조국 노나라도 춘추 시대에 들어와 개손씨, 손씨, 맹손씨. 그러니까 이 노나라에도 이 세 성씨가 정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싸워요 이 사람들이. 예? 세 대부가가 세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들 중에 개손씨 건세가 강하여 양공에 뒤르기는 소공을 내쫓는 일까지 자행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의한 일들이 군사력으로 막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노나라는 북쪽으로 제나라, 남쪽으로 오나라 등 강대국 사이에 있는 조그만 제후국이었다. 하지만 주나라의 왕실과는 매우 가까운 나라였으며 수도, 곡부에는 예악과 문물이 넘치고 있었다. 당시 전반적인 시대 상황이 이처럼 혼란했지만 노나라에는 아직도 주나라 예치주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었다. 때문에 공자도 이러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의 사상과 정치 철학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주나라가 옛날에 주나라가 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법을 이 노나라가 어떻게요? 노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예법을 뭐예요? 공자가 나름대로 정립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페이지. 이 시대 주나라와 노나라 제외하고 문화가 발전시키던 나라는 은나라 전통을 개선한 송나라와 주나라 왕자 조가 반란을 일으켰다. 자, 여기서 이제 은나라 조갑이라는 친구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그 문화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 우리나라는 신라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 신라 몇 년? 신라 몇 년이죠? 몰라요. 제가 경주 김가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이 신라를 세웠기 때문에 신라가 1000년입니다. 그죠? 신라가 1000년 만에 망해요. 1000년, 2000년. 예. 조선 왕조 몇 년? 500. 500년. 백제도 500년 갑니다. 우리나라를 한 번 세웠다 하면 몇 년 가요? 적어도 500년은 가요. 중국에 500년간 이상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나라는 250년, 300년간 많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유비의 총나라 70년도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왜 거기는 나라가 길게 못 갈까요? 왜 역적이 많을까요? 역적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역적이 될 수 없죠. 그죠? 힘센 애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요?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너무 넓어. 그래서 황제들이 늘 불안해갖고 경호원도 엄청 많지만 우리로 치면 기자를 특파원들을 그 대륙에 다 보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폐관이라고 했어요. 폐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학으로 정립돼요. 우리나라 얘기할 건 아니고요. 폐관이라고 하는 거면 이 폐가 길거리 폐자예요. 우리가 길거리 뭐라 패거리라 하죠. 패거리.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패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길거리. 길거리에서 관직이 있죠. 자꾸 방해를 하고 그래. 자, 길거리에 있는 내용을 정보를 수집해요. 그 정보를 수집해갖고 황제에게 보고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여러분 얘기들이 많아요. 흥부와 놀부. 예, 여러분 우리나라 건지 아시죠? 흥부 놀부. 그 다음에 춘향전.
박시전 이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걸 우리나라 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춘향전이 원래 이게 박색전이 박색이 뭐예요? 춘향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여러분 춘향이 무슨 뜻이에요? 춘향이 뭐예요? 춘향 봄의 향기예요. 그 여자는 봄의 향기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치예요? 해라. 그래서 춘향은 뭐예요? 춘향 봄의 향기라 이런 뜻이에요. 춘향. 그러면 몽룡 무슨 뜻인지 알아세요? 꿈에 용이 보였다. 그럼 뭐예요? 꿈에 용이 보이면 뭐예요? 사람 관직에 들어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이제 얘네 둘이 사랑하는 걸 꼴시리라서 못 보겠다. 한 우리 그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죠? 변사또라는데 이름이 변학도죠. 이름 본명이 변학도예요. 자, 왜 변학도인지 아세요? 이게 역시 병 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변학도가 뭐냐? 물이 이게 변변치 못하다 이 뜻이에요. 변변치 못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야? 영글지 못하다. 변변치 못해서 배워야 될 무리들. 이런 걸 변학. 그래서 변학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저 불한당들. 불한당이 뭔지 불한당? 아니 땀한 무리당. 땀을 흘리지 않는 작것들. 이게 불한당이에요. 이게 뭐예요? 깡패들. 이게 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이름인 거예요. 자, 이런 이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원래 춘향전이 원래는 인도에서 시작됐을 때는 뭐냐면 이게 박색 설화전이라 해서 원래 얼굴이 못 났어요. 얼굴이 못 났는데 뭐 허물을 벗고 나서 미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뻐지고 싶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성형 수술의 초기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여성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춘향전하고 또 뭐 얘기했죠? 뭐 심청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 전 세계 다 있어요.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제 그런 꿈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놈이 어떤 세력을 펼치고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영웅이 나타나면 그 영웅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띄우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갖고 그러면 조사해. 그래서 어떻게 가서 무너뜨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힘센 사람은 뭐 아기장수 투리 뭐 이런 거 보면은 힘센 사람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거든요. 왜? 사실 우리나라에도 최홍만 같은 사람은 거인 있잖아요. 거인족이라는 그런 혈통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왜 키웠을까요? 전쟁에 내보내려고. 우리 뭐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 나와요? 골리앗 나오죠. 그런 인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왜 사라졌느냐? 숨거나 그 종족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이게 이제 폐간이에요. 그런데 은나라에 조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조갑. 이 조갑이라는 자가 이 주나라나 은나라나 중국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고르신라 백제. 근데 우리는 고르신라 백제 3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뭐예요? 12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역사는 아주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니까 폐간들을 막 시켜서 막 전국에 보내갖고 막 정보를 수집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옛날에 조갑이라는 작자가 비밀리에 군사를 형성해서 이제 은나라를 뒤집어엎어요. 그러고 보니까 뒤집어엎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려가 망한 다음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죠. 혹시 전주이씨 여기 계세요? 제가 이성계라서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시죠? 전주이씨. 아 그래 죄송해요. 저희 외가도 전주이씨예요. 네. 피차 일반이니까. 이성계가 역성혁명 즉 뭐냐면 성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역성이 성이 바뀌었다. 성이 바뀐 거니까 자 우리 윗대가리들이 막 싸워갖고 어떻게 해요? 고려 왕실을 다 무너뜨리고 이씨가 이제 우리가 왕이야. 그러면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이씨가 왕이네 투표한 게 아니니까 그럼 왕이네라고 인정했을까 인정 안 했을까요? 인정 안 하죠. 왜? 500년 동안 고려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이성계가 와서 자기가 왕이래? 웃겨? 그래서 사실은 이성계 아들 이방원 때까지 세조 때까지 계속 뭐예요? 고려 복원 운동이 일어났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조갑이 나라를 싹 뒤집어 엎으니까 그럼 그 백성들이 와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우리처럼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켜야 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중국의 문화를 좀 우리가 알게 얘기를 하는데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조상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조상신. 자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옛날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중국에 큰 강이 있죠. 무슨 강이 있어? 황하강, 황하신. 그래서 뭐요? 물, 산 이런 걸 신으로 섬겼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라줘. 자기 마음을. 그래 어떻게? 우리 조상이 뛰어나다. 그래서 조상신을 세워요. 그래서 황제는 7대 조상을 섬겨요. 7대 조상. 7대 조상을 섬겨요. 그래서 사당이 몇 개 있어요? 황제니까? 7개가 있어요. 7개 사당을 지는 거예요. 사당. 쫙 사당을 탁 지어요. 그리고 밑에 제후들, 이제 왕이죠. 황제 밑에. 왕은 여기에 7개나 세우고 있으니까 같이 7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혼날 것 같으니까 5개를 세워요. 5개 사당을 세워요. 그때 이제 이 밑에 있는 귀족들은 5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그래서 3개 세워요. 3개 사당을 세워요. 그 밑에 이제 약간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귀족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도 1개 정도 세워요. 근데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사당 비슷한 걸 세우자. 그래서 뭘 만드냐? 무덤을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도 뭐 세워요? 상석을 세우고 그 앞에도 뭐요? 비석을 세워. 이게 사당이 된 얘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조상신, 은나라의 조갑이라고 하는 자가 조상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우리의 장례 문화까지 연결돼 있고 제사 문화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전에까지 어떻게 뭐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계가 세종대왕이 이성계의 넷째 아들 그 4대 손이 세종이잖아요. 세종께서 용비어청가를 써요. 이 용비어청가에 뭐가 나냐면 자기 조상들을 아주 이렇게 예찬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건 세종이 한 건 아니에요. 세종의 친아들이 한 건데 그래서 뭐예요? 도족, 이족, 도익, 환족, 태족, 태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세종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억지로 7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태종이 이성계죠. 이성계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막 만들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까지 만들면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5개. 예. 그래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런 문화가 행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자는 뭐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예찬하거나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은나라의 조갑이 이거 딱 해놔 얼마 있다 얘가 또 다시 죽었어요. 또 다른 세력이 와서 얘를 뒤집어엎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자꾸 보니까 이거 괜찮네? 괜찮은 거예요. 왜? 뭐 황하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중국에 유명한 산 해갖고 산신 해봐야 자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기 조상, 자기 핏줄과 관련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요, 중국에. 그 문화가 공자가 이걸 인정해야 될 거 말아야 될까? 이걸 인정해야 돼. 공자가. 왜냐면 공자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힘든 시대 속에서 공자가 뭘 얘기하면 인을 얘기하죠. 자기 몸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하죠. 공자는 현실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인정하니까 제자들도 이걸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걸 수입할 때 우리나라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같이 수입해버려요. 그래서 조상신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해서 쭉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여기서 사실은 공자 수기치인 계속 얘기하죠. 자기 몸을 닦는 거. 자, 그래서 이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2시 반 했죠? 네. 자, 노나라의 파란색 8페이지. 노나라에서는 공자가 수기치인의 강견 유가를 이룩하였고 송나라의 묵자가 두루 살아나는 것. 겸애. 예, 보세요. 다 똑같아요. 성현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겸애. 예, 모두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겸애. 또 초나라에서는 노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벌이고 자연의 이치를 수행하는 건 무위자연. 이걸 무위자연이라고 해요. 무위자연. 무위자연. 그 뭐냐면 인위적으로 하지 마. 모든 거 인위적으로 하지 마. 모두 어디로 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만한 말을 할게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서양의 학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루소가 나와요. 루소라는 사람. 장자크 루소. 이 사람도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야 나 시골에 살래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저 얼굴 이미 색안경이 껴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예요? 있는 그대로 탁월한 미남이다. 그대로. 예, 자, 한 달 금식 더 하시고요. 금식을 해야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잘생겼죠? 네. 못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왜 미인대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아세요?
다 미인이잖아요. 다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람을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래서 뭐 8등신이래. 왜 등신인지 모르지만 8등신이래요. 그래서 그걸 기준을 만들어봤어요. 왜 8등신이 기준이에요? 사람은 2등신도 있고 3등신도 있고 4등신도 있고 다 있는데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사랑의 시작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여기 겸애요, 겸양이요, 겸손인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맞춰갖고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런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계속 얘기하자면 폭력이 됩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할게요. 저는 기독교 목사지만 저는 종교를 강요하는 거 저 되게 싫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나 이렇게 막 전도한다는 걸로 막 이렇게 하려는데 저희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해요. 여러분, 나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업하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겸매, 겸양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예, 오게 돼 있고 그게 좋은 거라면.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거기다 독을 타고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다 뭐예요? 더러운 걸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지에게 보석과 진주를 주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보석과 진주가 있다면 우리가 돼지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바로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연으로 돌아가서 버섯 따먹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무위자연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집도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방향만 틀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고 이게 바로 무위자연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도가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전국시대 많은 소위 제자백가. 여러분 제자백가를 했더니 백가의 제자인가 이렇게 해서 제자백가가 뭐냐면 이 제자는 이런 뜻입니다. 학파예요. 학파. 학문의 하나의 어떤 분파예요. 예. 학문의 분파가 제자예요. 제자. 이 제자가 여러 제야. 여러 제. 그러니까 이 학문의 분파가 제자예요. 제자. 백가는 100가지 가문. 그래서 학문의 여러 분파가 이렇게 있다. 이게 바로 제자 백가인 거예요. 제자 백가. 네. 힘드신가 보다. 그죠? 화장실, 아유, 네, 다녀오세요. 네, 제자 백가. 네. 중요한 거 안 할 테니까 다녀오세요. 자, 보세요. 제자 백가는 많은 학자들의 수많은 학파라고 부르는 수많은 유파들의 사상가들의 백가증명.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쭉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러한 그 학파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시대 속에서 8페이지 마지막 줄. 공자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당시 문제를 극복할 사상을 모색했던 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논란에 큰 영향을 주었던 주나라의 문화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예와 덕을 근거로 하는 뭐가 됐다? 유가가 발전. 그래서 뭐예요? 유가의 가장 핵심 뭐라고요? 예와 덕이다. 예와 얘는 뭐예요? 얘는 예의죠. 얘는 뭐예요?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예요. 덕은 내면. 그래서 예와 덕을 발전시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와 논어에 대한 9페이지입니다. 이제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론이고 오늘은 조금 뭐 재미있지만 조금 이론적인 것만 조금 다루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쓰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와 논어. 거기 책이 뭐냐면 이게 바로 논어란 책이에요. 논어란 책이에요. 자, 나오죠? 논어 건지1. 그러니까 논어 제1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자, 학이 제1 이렇게 돼 있고 굵은 자로 자왈 학이 시습지 불역호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이제 교육자, 공자가 이런 사람이다 얘기해 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 논어. 논자가 뭐죠? 논자. 이게 이제 말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논자가. 어자는 이제 대화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다 말하다 이게 이제 논어예요.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와 대화한 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랑 똑같아요. 불경도 똑같아요. 불경도 여러분 부처님이 있던 시대에 부처가 쓴 게 아니에요. 불경도 이제 석가모니가 사후에 300년이나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더라 하고 기록을 남긴 거. 그래서 불경에는 경전이 있고 이제 그 책에도 계급이 있어요. 불교에도. 그래서 이게 뭐 기독교 성경 하나죠.
근데 이제, 물론 외경, 위경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캐논 하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데 불경도 그래요. 불경도 이제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제 석가모니와 대화하면서 기록한 것들 그 이제 불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논어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제자들의 이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대화한 거예요. 대화. 그래서 어떤 거는 논리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토론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8페이지. 자, 10페이지. 네, 거꾸로 하니까 갑자기 확 짜증이 나죠? 왜 뒤로 가는 거야? 자, 80페이지 파란색. 논어는 여러 사람의 공동 기억을 기록한 것으로 자신의 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자에 대한 기억을 계승시키고 공자의 생활 양식을 현재에도 살아있는 전통으로 전수시켜주는 문서로서 수세기 동안 숭배했다. 논어 속의 대화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공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빨간색 되게 중요하죠? 빨간색 하는 이유가 있죠? 공자는 혼자 동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관계, 밑줄 쳐볼까요?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실제로 논어 속의 말씀은 공자의 인품 동그라미, 야망, 공포, 환희, 신념, 자기 발견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공자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논어를 재평가하는데 저도 그래서 논어를 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제 편견인데 야 제자들이 좋은 말만 썼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자의 모든 삶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 안에 공자가 우리말로 찌질한 것도 있어요. 제자랑 싸운 것도 있어요. 제자랑 싸우고 그리고 삐지고 근데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있지만 이게 오늘 하기편이지만 논어가 어마어마 방대해요. 나눠져 있는 게 왜냐면 그의 공자의 삶이 그대로 그 안에 녹아 들어있는 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세워나갔는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논에 나온 다음 문장 공자의 정신사에 대한 11페이지 짧은 자서전적 기술로 가장 중요한 신상 발언 가운데 하나이다. 자 그래서 공자가 이제 자 위정편 4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밑에 11페이지 아래쪽 볼게요. 우리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자 지학이 뭐래? 지학. 공자가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공자가 15살에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공자보다 7년이나 빨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자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학. 예, 이때 뜻을 두었다. 예. 16세 과년 이 과가 오이 가짜죠. 16세 이 오이 가가 뭐냐면 이걸 파자. 여러분 파자가 뭔지 알죠? 파자는 한자를 깨트려서 퀴즈식으로 하는 건데 이 과자를 파자하면 이렇게 돼. 이 과자가 8 팔자가 2개 돼요. 그죠? 그래서 8이 뭐죠? 8이 16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게 바로 과년이라 해서 과년. 되게 재밌죠? 뭐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퀴즈로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년. 예, 그래서 이때 뭐냐? 과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년하다. 예, 결혼할 때가 됐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28 청춘. 여기서 나왔습니다. 28. 자, 그래서 뭐예요? 28. 과년, 28 했고, 과년한 했고, 그 다음에 20세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관은 이제 약하지만 그래도 간직에 오를 수 있는, 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뭐 30세 일일, 40세 부록 다 알죠? 부록 50세 지명, 지천명, 60대 이순, 61세 환갑, 회갑. 네, 그 이제 60갑자가 한번 돌았다. 환갑, 회갑이라는 거예요. 진갑이 뭔지 아세요? 진갑? 62세. 예, 62세 왜 진갑이라는지 아세요? 진짜 한갑. 아, 그래? 진짜 한갑이에요? 62세가 왜 진갑이냐? 갑을 한 번 지났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앞 나아갈 진짜. 그래서 진갑이에요. 그래서 진갑이 뭐냐면 갑이 60갑자 끝냈죠. 이제 두 번째 60갑자 시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진짜 진갑이에요. 진갑. 네. 그게 진갑이에요. 하나는 한 바퀴 돌았다. 네. 요즘 뭐 환갑은 청년이죠. 네. 70세 종심. 뭐냐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대 어긋나지 않았다. 고희. 예, 고희. 이 고희는 두보의 시. 여러분 두보가 누군지 아세요? 두보. 두보 말고 두보. 두보. 근데 두보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 엄청 잘 알 거예요. 이태백. 달아달아 맑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 원래 이태백이 아니고 이백이에요. 당나라에 유명한 시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두보고 하나는 이백이에요. 이백은 왜 자꾸 이태백 하는지 아세요? 네, 음주 뱃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술 먹고 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그 다리를 건진다고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었어. 절대 술 먹고 배 타지 말아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아, 누나. 이거 방송 그대로 보여주세요. 200. 그래서 200은요, 그냥 뭐랄까, 우리로 치면 이제 술꾼인데, 이제 이렇게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노는 시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중가요 잘 부르는 그런 사람, 임영웅 뭐 이런 스타 200. 두 번은 생고생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어. 여러분, 두보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강촌이라는 시 들어봤죠? 김소월의 강촌 말고요. 두보의 강촌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강촌에 그 강촌에 살고 싶다. 왜 강촌에 살고 싶다는지 아세요? 몰라요. 도망가려고. 배 타고 빨리 좀 도망가려고 강촌에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보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인생 70 고래희. 사람이 태어나 70세가 되는 기가 예로부터 힘들다. 왜냐면 두보는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에 의해서 고희라고 해요. 뭐냐면 70세가 되고 싶다. 이게 고희래요. 그 다음에 71세. 여기 나오죠. 망팔. 80으로 향한다. 망팔이에요. 아까 했죠. 70세. 81세는 반수. 반수는 이거 망구. 그죠? 망구는 뭐예요? 90세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비하는 걸 할망구라 그랬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99세 백수. 여러분 99세는 왜 백수라는지 아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제 이게 100백자죠. 네. 백수에 백수. 100년 동안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백수면 100살이어야 되잖아. 근데 왜 99세를 백수라 했을까요? 여기 거 빼라고 써있네. 예, 요걸 빼면 100에서 1을 빼니까 어떻게 해요? 99세. 이렇게 장난친다니까요. 공자도 익살스러웠다. 공자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예, 백수에서 1을 빼면 백자가 되므로 99세는 파자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12페이지 아래 덕이 닦아지지 아니하는 것과 학문이 익혀지지 아니하는 것과 정의임을 알고도 그것에 옮겨지지 못하는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을 고치지 못한 것은 바로 내 근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했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때 하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노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자아를 비롯한 제자입니다. 자아를 비롯한 우리를 처음 뭐 베드로 같은 자아를 비롯한 공자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질문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 이런 사람들이 쭉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쭉 편찬을 해요.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15페이지 보세요. 노노의 구성 우리가 이제 배울 게 학인데 학이 위정 8일 2인 공야장 옥야 수리 태백 자한 향당 선진 안년 자로 헌문 위령공 개시 양하 미자 자장 요활 이게 바로 이 노노의 구분이에요. 1편 2편 3편 몇 편까지 있어요? 20편까지 있어요. 자, 우리는 아마 학위 하다 끝날 거예요. 학위만 해도 학위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논어가 어떻게 전해졌는가? 여러분, 자, 나한테 전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불교가 몇 년이죠? 불교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은 그럼 불교가 없었냐? 조선도 불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500년. 아니 이전 불교 신라 이전에도 이제 불교가 아주 고급 종교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2차돈의 순교 아시죠? 2차돈. 여기 하얀 피 쫙 나왔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기적이 아니라 그 신라를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2차돈이 원래는 기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었던 버풍왕. 나중에 버풍왕이 되는데 버풍왕하고 짭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기존 종교들 있죠. 그 당시 기존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 종교들이 너무 세니까 이 불교를 국교화하기 위해서 둘이 잡아요. 날 죽이십시오. 2차돈이 스스로 얘기해요. 이제 친척 형이니까 날 죽이라더니 너를 어떻게 죽이니? 그래서 목을 벨 때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을 베서 이제 2차돈이 그 전부터 불교는 있었는데 왜냐면 2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불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불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불교는 굉장히 고급 종교입니다. 쭉 와서 2000년간 불교 2000년 불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교인 노노가 들어올 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래도 들어왔더라 이거야. 누굴 통해서? 화랑도들을 통해서. 화랑들이 이제 선진문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억불숭유를 조선시대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조선시대 본격적으로 이제 유학이 들어오면서 활발한 이제 그 성리학. 그래서 노노가 모든 서당에서 다 노노를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천자문도 하고 동목선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노가 쭉 이제 이렇게 쭉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노노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론 이어서 공자의 생애와 논어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훑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한 주는 천자문 지난번 했던 거 계속 가고요. 한 주는 논어를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천자문 했던 거 이어서 쭉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논어 하기편 쭉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또 여러분 잠깐 질문을 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우리의 삶이 학문으로 정리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기초되는 게 뭐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 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즐거운 걸 뭐라 그래?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예. 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삶.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삶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즐겁고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고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뭐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가치가,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런 거. 가치 있는 삶. 가치가 뭐죠? 값이 있는 삶. 내 삶이 값이 있는 삶이다. 이런 얘기. 값이 있는. 근데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진실, 정의라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최종 어디냐? 그 공부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공자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왜 그랬을까요? 공자의 논어가 가치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면 숙이 치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문을 써먹으려고만 했지.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 그게 아니라 그 학문을 실천하고 그 학문을 실현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공부해도 능력이 없어지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운 이 공부가 내 삶 속에서 값이 있게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면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실현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사람이 막 무리하게 그걸 뭐라 그래요? 참 못 배웠네. 이런 말 하죠. 예, 맞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거에 뭐가 나오냐? 아, 저 사람 배운 사람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품이 나오고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고 그 실현을 통해서 뭐예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공부, 인생의 공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논어라든지 천자문이라든지 뭘 통해 배우고? 자연을 통해 배우고, 우리 지난번에 물을 통해서도 배웠고 하늘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항상 어디 아래서 살아요? 하늘 아래서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은 항상 뭐랑 연결돼 있다? 하늘과 연결돼 있다. 성리학의 기초가 이거예요. 천지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그러면 하늘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땅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 안에 뭐 무의자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늘이 보고 있구나. 하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땅이 나를 보고 있구나. 노상방뇨하지 말란 말이에요. 땅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바르고 정직한 그런 것을 세상 속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논어 공부의, 지혜 공부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망구는 좋은 거라고 했는데 왜 할망구는? 이제 할망구가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여러분 마누라가 되게 좋은 말인 거 아시죠? 네. 마눌림. 네. 종상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관찰사, 즉 도지사급 계급이에요. 궁궐의 도지사급 계급이 바로 뭐예요? 마눌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부인을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니까
이제 뭐 이래서 이제 궁궐에 마눌님의 이제 남편 되면 뭐예요? 마눌님의 부군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예요? 마눌님 받아 싸우니까 되게 마누라가 막 그래서 뭐 비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지. 이 할망구는 거죠. 망구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래 산 사람에 대한 표현인데 이제 할망구가 뭐냐면 이 할망구가 그 뭐야? 너 오래 살 수 있겠어? 너 그 망구까지 가볼 수 있겠어라고 하는 비하의 표현이에요. 그 저주의 표현인 거죠. 이 할망구야. 하지만 안 돼요. 망구님. 할망구.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망구님으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문 없으세요? 아 저는 근데 논어요. 네. 좋기는 한데 유교예요? 논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아. 종교로 보면 안 돼요. 학문으로 봐야지. 예, 여기서 제가 여기서 천자문을 하든 논어를 하든 모두 저는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봅니다. 다 학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4월 9일 부활절 오후 4시 30분에 저희 여기서 음악회 합니다. 예, 합창단 오시는데 일반 합창단이에요. 기독교 합창단 아니고 뭐 일반 합창단이니까 오셔서 한 30명 오신대요. 합창단이. 예,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예. 땀을 닦은 모든 땀을 흡수하는 고급 수건과 예, 고급 떡도 준비했습니다. 예, 오셔서 말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우리 향도께서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마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